살라딘은 쿠르드족 출신으로 1137년 명문 군사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기독교의 요셉에 해당하는 유수프입니다. 풀네임은 살라흐 앗딘 유수프 이븐 아이유브입니다. 살라흐 앗딘에서 살라흐는 정직, 보수 정도를 의미하고 앗은 정관사, 딘은 종교를 의미합니다. 즉 이슬람의 수호자 정도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이븐 아이유브는 아이유브의 아들이란 뜻이지요. 그래서 풀네임 살라흐 앗딘 유수프 이븐 아이유브는 아이유브의 아들이자 이슬람의 수호자인 유수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이유브와 삼촌 시르쿠는 모두 셀주크 티르크의 이라크 모술 지역 총독이었던 누르앗딘 밑에서 활약한 사령관들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업적에서는 삼촌 시르쿠가 더 많이 활약하였고 아버지 아이유브는 정치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살라딘은 삼촌 시르크로부터 군사교육을 받았고 삼촌을 따라 27살이던 1163년부터 이집트 파티마 왕조에서 벌어진 왕권 다툼 전쟁에 파견되어 활약했습니다. 그렇게 펼쳐진 전쟁이 어느덧 5년이 지났고 1169년 1월 마침내 살라딘은 파티마 왕조의 와지르, 여기서 와지르는 총리를 의미합니다. 파티마 왕조의 와지르인 샤와르를 처형했습니다. 이어서 전쟁을 이끈 총사령관 삼촌 시르쿠가 새롭게 파티마 왕조의 와지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2달 후인 3월 시르쿠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급사했습니다. 누르앗딘의 참모들은 시르쿠의 후임자로 젊은 유수프를 추천했습니다. 유수프가 가장 어릴 뿐만 아니라 군사 경험도 부족하여 자신들이 컨트롤하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꼭두각시를 세우고 뒤에서 조종하는 역사에 흔히 등장하는 패턴이었지요. 유수프는 누르앗딘의 명령에 따라 그의 왕궁으로 들어가 안-나세르, 즉 승리하는 왕이라는 칭호를 하사받은 후 파티마의 와지르가 되어 긴 행렬을 이끌고 이집트로 입성하였습니다. 하지만 32살의 살라딘은 더 이상 새끼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와지르로 즉위한 후 그의 즉위에 반발하여 발생하는 반란들을 모두 진압하였고 무너진 성도 보수하며 외부 공격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예루살렘 왕국의 진군을 협상 끝에 잘 막아내며 명실상부한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협상 내용은 예루살렘 왕국과 살라딘이 힘을 합쳐 누르앗딘에 대항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니파가 기독교와 힘을 합쳐 또 다른 수니파 이슬람을 상대하자는 것이었죠. 이 역시 역사에 흔히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당시 이슬람의 최고 통치자 누르앗딘은 고양이인 줄 알았던 살라딘이 사실은 사자 새끼였고 이제 어엿한 성체 사자가 되어 자신의 목을 노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누르앗딘은 자라나는 살라딘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 한 가지 꾀를 내었는데 바로 파티마 왕조의 칼리프를 폐위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와지르에 의해 칼리프가 폐위되면 이집트에서 다시 한번 반란이 발생할 것이고 이집트의 지도층과도 멀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직접 살라딘을 공격할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살라딘은 자신을 와지르로 인정해준 파티마 왕조의 칼리프 알-아디드를 차마 배신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누르앗딘의 요구는 협박으로 변하였고 살라딘도 명령을 받들려고 하던 찰나 1171년 9월 알-아디드가 급사했습니다. 살라딘 세력의 암살일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였습니다. 어쨌든 살라딘은 누르앗딘의 압박에 굴복하여 자신의 손으로 폐위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집트인들의 생각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와지르임에도 이제껏 충분히 가지지 못했던 민중의 지지와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였습니다. 한편 또다시 계획을 실패한 누르앗딘은 이제 본인이 직접 이집트로 쳐들어가 살라딘을 직접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급박해진 살라딘은 급히 회의를 소집했고 그 자리에는 살라딘의 아버지 아이유브도 참여했습니다. 젊은 살라딘과 그의 참모들은 이제 자신들도 큰 세력을 형성했으므로 누르앗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유브는 시리아에 사절을 보내 누르앗딘을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살라딘은 결국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사절단을 보내 누르아딘에게 무릎을 꿇고 이슬람의 맹주는 누르아딘임을 인정했습니다. 누르아딘의 공습 계획은 연기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읽은 책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에 등장하는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르쿠 사망 후 살라딘을 파티마 왕조의 와지르로 추천했던 모술 정권의 실세들이 살라딘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유수프, 그대는 너무 멀리 갔다. 경계를 넘어버렸다. 누르아딘의 시종에 불과한 그대가 어찌 이제 와서 혼자 권력을 독차지하려 하는가. 그대는 망상을 가져선 안 된다. 밑바닥에서 끌어올려준 것이 우리가 아니더냐. 우리가 그대를 다시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 당시 시리아 모술 정권의 권력자들이 살라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당시까지만 해도 살라딘을 배은망덕한 배신자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라딘은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정복도 삼촌의 지시에 의해 출전한 것이고 역할도 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이 따르고 있던 살라딘에게 또 다른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1174년에 이슬람 최고 권력자인 누르아딘이 사망했고 곧이어 예루살렘 왕국의 아말릭 1세까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누르아딘의 승계자는 이제 11살에 불과한 알살리흐였고 아말릭 1세의 아들 보드행 4세 역시 13살에 불과했습니다. 보드행 4세는 나병 환자였죠. 살라딘은 알살라흐에게 편지를 보내 드디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작고하신 왕이 그대들 가운데 나만큼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내셨다면 우리 영토 중 가장 중요한 이집트에게 글을 보내지 않으셨겠소. 그 점을 명심하시오. 만약 선왕이 일찍 서거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아들을 믿고 맡기리는 바로 나라는 것을. 일종의 출사표였습니다. 이렇게 살라딘은 700명의 기병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진군했습니다. 알살리흐와 그의 측근들은 겁을 먹고 알레포로 도망쳤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은 승리에 고무된 살라딘은 일부 수비 병력을 제외하고 다시 진군하여 요충지인 홈스와 하마를 연이어 점령했습니다. 점령지를 돌아다니며 살라딘은 민심을 획득하기 위해 프랑크인들에게 맞서 왕의 영토를 지키는 목적으로 땅을 점령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알리고 알살리흐의 섭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친 알살리흐는 아사신파를 이용해 살라딘을 제거하려 시도했습니다. 살라딘은 아사신에 의해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살아남았고 오히려 1181년 20살도 안 된 알살리흐가 독살당하며 장기 정권의 대가 끊겼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183년 6월 살라딘은 알레포로 입성하여 아이유브 왕조를 개창했습니다. 이어서 1185년 나병에 걸린 예루살렘 왕국 보드행 4세도 24살의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왕위는 그의 조카인 6살짜리 보드행 5세에게 넘어갔지만 실권은 살라딘과 화의하려는 트리폴리 공작 레이몬과 강경파 안티오키아 공국의 왕자 레이날드 샤티옹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인 1186년에 보드행 5세마저 사망하면서 양강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드행 5세의 모친이자 보드행 4세의 누이인 시빌라는 아들이 죽자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인 기에게 왕권을 기습적으로 넘겼습니다. 기는 무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실권은 강경파 레이날이 잡게 되었고 레이몽은 이에 반발하여 살라딘에게 접근했습니다. 두 쪽으로 갈라진 예루살렘에게 짙은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원래 살라딘과 보드행 4세는 치열한 전투 중에서도 서로 상인이나 순례자는 건드리지 말자는 제한적인 휴전 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드행 4세가 사망한 후 레이날은 1187년 협정을 어기고 이슬람 상단을 공격했습니다. 살라딘은 사과하고 약탈물과 포로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레이날은 거절했습니다. 이에 살라딘은 총공격을 결정했고 이슬람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기는 십자군 부대를 이슬람이 쳐들어올 수 있는 길목인 세포리스로 집결시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도 없이 그냥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아래 지도를 보면서 하틴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하틴 전투인데요. 1187년 7월 4일이고요. 이게 십자군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십자군의 베이스 캠프, 그리고 여기 초록색이 무슬림 살라딘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슬림의 베이스 캠프 여기,
그리고 소스 오브 워터는 여기 이제 물이 있는 곳입니다. 나머지가 다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 여기 있다. 그리고 레이크 티베리아스, 요거는 갈릴리 호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이제 지중해가 있겠죠.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이제 십자군들이 여기 진을 치고 있었죠. 이제 보급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밑에서 이슬람은 올라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기 전에 여기가 어딘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니까요. 요쯤 하틴이 요쯤 정도 된다. 하틴 전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베이스 캠프 이제 6월 27일 날 살라딘 부대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요게 이제 진을 칩니다. 3만 명의 부대 중에서 이제 12,000명이 이제 기병이었죠. 그리고 같은 날 6월 27일에 여기는 이제 십자군이 2만 명, 그리고 그 중에서 기사가 12,000명. 이렇게 진지를 치고 있었습니다. 무슬림이 더 많죠, 10,000명이.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사막이기 때문에 무슬림이든 기독교 부대든 둘 다 서로 진군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막 싸우기가 어렵죠.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제 살라딘이 한 가지 꾀를 낸 게 뭐냐면 이쪽 티베리아스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로 레이몽의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 레이몽의 부인을 먼저 치자, 이 티베리아스 성을 먼저 공격하자. 그러면 반드시 이쪽에 있었던 여기에 이제 레이몽을 비롯해서 레이날이나 기까지 다 이쪽에 있었거든요. 여기로 와가지고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올라가서 치자 하고 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그 기랑 레이날이 한편이었고 거기에 이제 기와 레이날의 레이몽이 이제 반기를 들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살라딘과 이제 화해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랑 레이날에게 서로 내통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던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레이몽이 그 살라딘이 이쪽으로 티베리아스로 가서 성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기랑 레이날에게 요거는 계략이다. 내 부인이 죽어도 되고 이 성을 빼앗겨도 되니 여기로 절대 진군을 해서 여기에 응전을 하면 안 된다. 여기 사막이고 물도 없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이 계략이다.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깝지 않은 시선으로 본 거죠. 기와 레이날은. 자기 부인이 지금 포위돼서 죽을 판인데 거기에 가지도 않는다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살라딘과 네가 서로 미리 계략을 짜놓고 입 맞춰놓고 공격하는 척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날이 기한테 이제 기가 결정권이 있으니까요, 왕이니까 이제 부인이 죽어가는데 비겁하게 공격도 하지 않는다, 전투를 빼고 있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가서 응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결국에는 이제 진군을 하기로 해서 여기 6월 27일 날 쭉 가가지고 7월 3일 날 여기까지 오는 거죠. 며칠에 걸려서 어디에 진지를 치는 거냐면 7월 3일 날 여기 마스케냐라고 써 있는 곳으로 진지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는 사이에 이제 물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힘들게 진군을 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왔을 때도 또 목이 말라 있는 상태인 겁니다, 부대들이. 그래서 빨리 넘어가 가지고 하틴에 가서 물을 먹고 갈릴리 호수까지 가서 이제 차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싶었는데, 이제 보시면은 그 레이몽이 선발대입니다. 여기 레이몽 오브 트리폴리, 여기 이제 선발대로 간 거고요. 출전한 거고, 그 뒤에 부대가 바로 기의 부대입니다. 기 오브 리지냥. 여기에 기의 두 번째가 본대고요. 여기 기가 있었고, 여기 레이날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후발대가 이제 발리앙 오브 이벨린의 발리앙이죠. 요 발리앙이 바로 그 킹덤 오브 헤븐의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후발대로 간 거죠. 그래서 7월 4일 아침에 여기로 언덕을 넘어가 가지고 하틴으로 갔는데, 여기에 바로 살라딘이 잘 됐다 하고 여기다가 부대들을 배치해 놓고 포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레이몽이 먼저 도망을 치는 거죠. escape with a small force랑 같이 도망쳤다, 요 말이고요. 여기 도망쳤다라는 얘기고,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 책을 읽어보면 저자는 이렇게 써놓습니다. 여기 이제 레이몽이 도망갈 때 사실은 포로로 잡을 수도 있었는데 살라딘의 부장들이 좀 놓아줬다, 가는 거를 좀 봐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레이몽과 살라딘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본대는 다 포획이 됐죠. 그래서 기랑 레이날은 다 포로로 잡혔고요. 그리고 발리앙은 이제 뒤로 돌아가지고 이제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도망쳤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뒤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결국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방어하는데 발리앙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투는 이제 끝났고요. 금방 끝났고 기와 레이날이 모두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살라딘이 이제 자기 옆자리에 이제 기랑 레이날을 모두 앉혀두고 이제 훈계하는 장면이 이제 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킹덤 오브 헤븐에도 좀 나오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책에서 보면 거기서 살라딘이 기에게 물을 건네줍니다. 물을 건네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포로에게 물이나 음식을 건네주는 것은 널 살려주겠다라는 의미라고 하거든요. 이제 책에 그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근데 그 받아서 마신 다음에 기가 그 반만 마시고 나머지 반을 살라딘의 허락 없이 레이날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레이날이 그걸 마시는 거죠. 그래서 살라딘이 왜 내 허락도 없이 너는 물을 이제 레이날에게 주느냐. 레이날은 물을 이제 먹었으니까 레이날은 물을 줄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레이날을 죽여버리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레이날을 직접 그 책에 보면 살라딘이 직접 목을 내리치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는 살려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틴 전투 이후에 이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이 아크레를 비롯한 여러 이 해안 도시들을 그 모두 살라딘이 점령한 후에 다시 유럽에서 이제 오는 보급로를 다 차단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남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 아크레를 비롯한 뭐 위에 있는 티레나 이런 항구들을 다 점령한 후에 이제 유럽에서 오는 보급을 다 차단한 후에 차단했다 싶으니까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공격하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해 9월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때 그 하틴 전투에서 도망쳤었던 뭐 도망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후퇴 있었던 그 발리앙이 여기서 이제 다시 성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협상을 잘 해서 기독교인들이 몸값을 내면은 안전하게 성을 떠나도록 살라딘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기독교 책에 보면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돈이 없었던 사람들은 살라딘이 자기 돈을 내주면서 이렇게 살려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살라딘이 좀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드디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가 내려가고 이슬람의 상징이 다시 예루살렘 성벽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로써 살라딘이 이슬람 세계의 영웅으로 진정한 영웅으로 등극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살라딘의 전반부 활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빼앗겼으니까 충격에 빠져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3차 십자군이 결성이 되는 거고요. 그 3차 십자군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영국의 사자시망 그 리처드죠. 그래서 리처드 뭐 프랑스 독일 이쪽에서도 다 오지만 리처드만 남아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죽거나 도망가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제 프랑스 누굽니까? 프랑스 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파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너무 길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해놓고 사자시망과 살라딘의 대결은 다음 시간에 살라딘 후반부에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